여러분, 당장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데요. 그쵸? 이게 평소라면 그냥 밥 먹었어? 같은 가벼운 안부 인사로 넘길 법한 짧은 질문인데 오늘따라 유독 막 심장을 찌르듯이 날카롭고 서늘하게 다가오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한테 막 헌신하고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난돌이 안 되려고 평생 내 권리, 내 감정 꾹꾹 눌러 담으면서 양보해온 분들 말이에요. 진짜 속은 이미 다 타들어가서 막 새카만 숫덩이가 됐는데도 겉으로는 끝까지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하면서 발버둥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심층만석 시간이 그런 분들에게 아주 각별하고 약간은 뼈아프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했거든요. 네,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배려한 결과가 어땠나요? 돌아오는 게 막 진심 어린 고마움이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호의를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로 하는 아주 뻔뻔한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진짜 격공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파헤쳐볼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 남들과 둥글둥글 타협하면서 잘 지내는 처세술, 그런 거 오늘 과감히 다 버리겠습니다. 와, 다 버리나요? 네, 다 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를 평생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그냥 쓰레기통에 완벽하게 던져버리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쓰레기통에 콱 던져버리는 거군요. 좋습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아주 서늘한 통찰, 그리고 현대의 뇌과학이랑 진화 심리학까지 다 무기로 삼아서 말이죠. 오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막 다 내어주면서도 번번이 만만한 호구 취급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게 참 슬픈 현실인데 오늘 살펴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기저 본성에 대해서 아주 자비가 없습니다. 엄청 서늘한 진단을 내리거든요. 서늘한 진단요? 어떻게 보길래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야수라서 누군가 단호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그 오만한 본성이 반드시 무조건 튀어나온다는 거죠. 야수요. 아,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 용수철이 똑 떠올랐어요. 오, 용수철 비유 좋네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손으로 꽉 누르고 있을 때는 막 얌전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힘을 빼고 배려해주는 순간 언제든 내 얼굴을 향해서 확 튀어오르는 그런 용수철이요. 상대방의 본성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쇼펜하우어나 진화 심리학이 말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요. 막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남을 파괴하려는 순수한 사악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인간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아, 생존을 위한 프로그래밍이군요. 맞아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 이타주의의 파산이라는 아주 냉혹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잠시만요. 상호 이타주의의 파산이요. 약간 경제학 용어처럼 들리는데 인간관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동료를 위해서 선의로 커피를 자주 사주는 상황이다. 이러면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처음 동료들한테 커피를 샀을 때 동료들의 뇌는 막 예상치 못한 보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하죠.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쵸? 처음에 막 대리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대가 없는 호의가 3번, 4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뻔뻔하게 회로를 재구성해버립니다. 회로를 재구성한다고요? 네, 더 이상 도파민을 뿜으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 공짜 커피를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 그냥 일상으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뇌 자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커피를 안 사가면 오늘은 왜 안 사와? 하고 막 서운해하는 게 괘씸하긴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뇌의 권리화 과정인 거죠. 마키아벨리도 일찍이 그 군주론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고 이익을 탐하는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아주 일가를 했죠.
아, 마키아벨리도 알았군요. 네,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천박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선하고 순수한 사람을 볼 때 막 존경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을 안 하면요? 만만하게 보나요? 본능적인 시기심이랑 질투를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착한 척이야. 속으로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걸.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라고 한다는 거죠. 선의가 상대방의 가장 나쁘고 이기적인 본성을 끌어내는 스위치가 되어버리는 셈이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본성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할까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행동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는데 상대방의 뇌에 잘못된 신호를 마구 찌르는 습관들이죠. 자료를 보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게 바로 억지 웃음입니다. 아, 억지 웃음. 막 선 넘는 무례한 농담 던졌을 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는 그런 거요. 네, 그 순간 말입니다.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이 메커니즘이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아, 그 건물에 유리창 하나 깨진 거 방치하면 사람들이 여기 관리 안 되네 하고 돌 더 던져서 결국 폐허가 된다는 그 법칙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무례함에 딱 정색하지 않고 지어준 그 선의의 웃음 한 번이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은 선을 넘어도 반격하지 않는다라는 깨진 유리창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 깨진 유리창을 만드는 거군요. 네, 뇌과학적으로 상대방의 뇌는 여러분의 그 미소를 허락 그리고 복종의 신호로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억지 미소 대신에 입을 굳게 다물고 웃음기 없는 서늘한 얼굴로 상대를 딱 3초간 고요하게 쳐다보라고 조언합니다. 잠깐만요. 서늘한 표정으로 3초 침묵이요? 솔직히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려운데요. 그 3초 동안 막 공기가 얼어붙고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지겠어요? 내가 너무 유결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도 생기고요. 네, 무섭죠. 근데 이 대목에서 스스로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과연 그 싸한 분위기를 망치는 게 두려워서 내 존엄성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 존엄성을 쓰레기통에 처박는다. 네, 그 짧고 무거운 3초의 침묵이야말로 선을 넘은 그 얄팍한 상대를 가장 뼈아프게 당황시키는 고지능자의 방어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깎아내면서 쾌감을 얻는 그런 가짜 관계라면 차라리 분위기 망치고 당당하게 미움받는 편이 내 인생에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무슨 철학책에만 있는 고상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점심시간에 그 3초 침묵 속에 존재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일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억지 웃음을 침묵으로 방어하는 법을 알았고요. 두 번째 습관은 뭔가요?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찔렸는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요. 아, 습관적인 사과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내 잘못도 아닌데 막 입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 달고 사는 행동이요. 저도 식당에서 종업원분이 주문 잘못 받아오시면 저기 죄송한데 메뉴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요. 이래버리거든요. 하하,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언어 사회학자들은 이런 화법을 지위 격화 언어라고 부릅니다. 지위를 깎아내린다는 뜻인가요? 네. 영장류의 뇌 구조로 보면요. 진화 과정에서 무리의 서열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몸을 낮추고 배를 보여주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행동입니다. 헉, 제가 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굳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아주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낮고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저는 배려심이 깊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배려가 아니라 자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철학자 니체도 이런 무서운 통찰을 남겼죠.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자신을 짓밟을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요. 와, 짓밟을 권리를 준다. 그럼 이거 당장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고치죠? 수십 년간 입에 착 붙은 말인데 말이에요. 아주 우아하고 명쾌한 뇌과학적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입버릇인 미안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완벽하게 교체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을 때 늦어서 미안해하면서 막 굽신거리는 대신에 당당하게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쵸?
오류를 정정할 때도 죄송하지만 이게 틀렸네요가 아니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겁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뇌가 인식하는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와, 방금 전까지 굽신거리던 위치에서 순식간에 막 동등하고 품격 있는 어른의 자리로 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말의 습관에 권력을 만든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언어의 힘이 대단하죠. 근데 말뿐만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치명적 습관, 바로 우리가 배려라고 착각하는 선택의 문제도 있죠. 여러 명이 밥 먹으러 갈 때, 난 아무거나 괜찮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행동들이요. 네,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본값, 즉 디폴트의 함정을 인간관계에 스스로 적용하는 꼴입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설정할 때 귀찮아서 안 건드리고 그냥 두는 그 기본값 말씀이시죠? 네, 딱 그겁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엄청 게을러요. 복잡한 계산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매번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난 아무거나 좋아 이렇게 양보를 하면요. 타인의 늘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포기시켜도 불만이 없는 아예 계산할 필요조차 없는 영순위, 기본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와, 계상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 나는 배려를 한 건데 상대방의 인식 지도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두고 타인의 잣대에 맞추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저당 잡힌 노예에 불과하다고 아주 일침을 가했죠. 노예라뇨? 뼈를 때리네요. 아무거나란 말은 성격이 둥글둥글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남한테 휙 던져버리는 직무유기예요. 진짜 소름 돋네요. 나의 배려가 상대방의 뇌에서는 나를 변수조차 아닌 그냥 투명인간으로 처리하게 만든다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무조건 나는 따뜻한 칼국수가 먹고 싶어. 아니면 나는 오후 2시 이루가 편해. 이렇게 내 호불호를 명확히 선언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자, 그런데 메뉴 고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무겁고 큰 부탁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네 번째 습관인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내 시간과 에너지 막 갈아 넣어서 굳은 일 도맡아 하거나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경우요. 이런 게 인간관계의 민낯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무리한 부탁이나 특히 돈 앞에서는요. 인간의 생존 본능이 진짜 가장 날카롭게 부딪힙니다. 재미있는 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갑의 위치에서 막 고마움을 받잖아요. 그쵸. 갚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죠. 근데 막상 돌려받으려 할 때는 비굴한 을이 되어버려요. 정당하게 갚으라고 요구를 하면 오히려 막 그깟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쪼잔하게 구네. 이러면서 매정한 사람 취급을 받고요. 진짜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안 받자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또 돈을 못 갚은 상대방은 약간의 미안함이랑 뻔뻔함 때문에 오히려 나를 슬슬 피하게 되고요. 결국 친구랑 돈을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다 잃는 방법이 바로 이 돈거래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나 돈 빌려달라는 부탁에는 아주 기계적인 방어막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냥 안 돼 이러면 또 상처 줄까봐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술에 장착할 수 있는 거절의 쿠셔너라는 걸 연습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유용한 스킬이죠. 어쩌지? 정말 돕고 싶은데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깔끔하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구구절절 막 변명할 필요 없이 딱 저 문장 하나면 충분하겠네요. 네, 맞아요.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어떻게든 빈틈을 파고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관계의 권력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로 반드시 짚어야 할 심리적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최소 관심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인간관계가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약속 잡으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최소 관심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덜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권력을 준다는 그 좀 잔인한 법칙인가요? 맞습니다. 줄다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밧줄을 꽉 쥐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기는데 다른 한쪽은 언제든 그냥 밧줄 놔버릴 것처럼 느슨하게 잡고 있어요. 누가 권력을 쥐고 있을까요? 당연히 느슨하게 잡은 쪽이겠죠. 놓으면 끝이니까. 네, 언제든 관계를 포기해도 아쉬울 게 없는 쪽, 즉 관심이 적은 쪽이 모든 주도권을 다 줍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안달을 내고 먼저 매달릴수록 상대방의 뇌는 나를 아쉬울 때 부르면 언제든 뛰어나오는 아주 만만한 대기조로 인식을 해버려요. 와, 내가 소중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만만해서 부르는 거라니 듣기만 해도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먼저 연락하는 패턴에 갇혀 계시다면요. 오늘부터 딱 한 달간
한 달간 먼저 하는 연락을 완벽하게 멈춰보십시오. 한 달씩이나요? 끊어지면 어쩌죠? 만약 내가 먼저 연락 안 했다고 끊어지는 인연이라면요. 그건 애초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짜 관계였던 겁니다. 미련 없이 방생하십시오. 쇼펜하우어도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역설을 했거든요. 와, 정말 오늘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억지 웃음을 삼초 침묵으로 바꾸고 사과 대신 감사를 전하고 아무거나 대신 내 취향을 선언하고 쿠셔너로 거절하고 가짜 인연은 방생하는 것까지. 이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당장이라도 진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딜레마가 하나 탁 생깁니다. 우리가 무인도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꼴 보기 싫고 무례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주쳐야 하잖아요. 그쵸. 출근하면 바로 있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피할 수 없는 가족 모임일 수도 있고요. 이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아주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아, 고슴도치요? 네, 추운 겨울에 숲속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각자의 날카로운 가시 찔려서 막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아프니까 다시 떨어지겠네요? 네, 떨어지면 또 추워지고요. 이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다가갔다가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굴다가 상처받는 우리 인간들 모습이랑 똑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고슴도치는 피를 흘리는 시행착오 끝에 결국 찾아냅니다. 서로 채우는 느끼면서도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아주 미묘하고 완벽한 거리를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그 거리를 예의라고 부릅니다. 아, 예의요. 저 그 대목에서 이 비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예의를 지킨다는 게 마치 사회적 위조 지폐를 쓰는 것 같다고요. 위조 지폐요? 오, 흥미로운데요? 비유하자면 약간 우리가 어릴 때 하던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게임의 그 가짜 지폐 있잖아요. 그걸 현실 상점에 가서 당당하게 내미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 진짜 감정, 내 소중한 내면이라는 진짜 돈을 꺼내서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예의라는 가짜 지폐 한 장 딱 내밀고 사회생활의 계산을 가볍게 치르고 마는 겁니다. 어때요? 와, 호스트님 그 모노폴리 비유 진짜 너무 탁월합니다.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상대를 엄청 싫어하면서 겉으로 웃어주고 예의 차리는 걸 가식이라며 자기 혐오에 빠지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맞아요. 자괴감 든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의는 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례함으로부터 내 진짜 영혼, 내 진짜 돈을 보호하는 가장 튼튼한 갑옷인 거예요. 위조 지폐로 내 진짜 소중한 자산을 딱 지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싫은 티 팍팍 내서 굳이 나를 험담하고 공격할 적을 새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속으로는 그 사람을 경멸할지언정 표정은 밀랍가면 쓴 것처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진짜 고수의 방어술입니다. 타인을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거나 막 충고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맞아요. 아까 자료 보니까 마치 광몰학자가 산에서 거친 돌멩이 관찰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둥글지 못하고 뾰족하냐 하고 돌멩이한테 화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한테 화내는 사람은 없죠. 네, 그냥 이 돌은 규산염이 많이 들어가서 참 거칠고 뾰족하게 생겼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넘어가라는 그 조언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광물 채집하듯이 대하라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하하,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내 약점이나 과거의 치부, 깊은 비밀을 타인에게 절대 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비밀을 공유하면 막 사이가 깊어지고 배프가 된다고 착각하잖아요. 맞아요. 내 속에서 옥시토신 분비되면서 유대감 느끼니까요. 하지만 훗날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비밀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내 심장을 가장 정확하고 아프게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내 약점을 다 아는 적이라니. 네. 그래서 뱉으면 말의 노예가 되고 삼키면 말의 주인이 된다는 격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패를 다 까보여봤자 생존에 득될 게 전혀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굳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가짜 인연은 싹 다 끊어내고
내 공간 침범하는 자한테는 3초 침묵으로 응수하고 사회생활은 예의라는 위조 지폐로 적당히 거리 두고 자 이렇게 내 주변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면 결국 이 텅 빈 방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건 나, 자신, 그리고 고독뿐이잖아요. 네, 완벽한 고독이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나 왕따 된 거 아니야? 실패한 인생 아니야? 하면서 끔찍한 형벌로 여기고 엄청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일반 대중의 시선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형벌이 아니라 지적으로 뛰어난 인간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으로 봤어요. 최고의 특권이요? 네, 그는 특히 50세 이후의 노년을 아주 열렬하게 찬미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어땠나요? 막 끝없는 인정 욕구, 타인과의 피말리는 경쟁, 또 종족 번식을 위한 성욕,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 이런 온갖 생물학적 호르몬이랑 본능의 노예가 돼서 지옥 같은 투쟁을 벌이잖아요. 생각해보면 20대, 30대 때는 진짜 그 남들 눈치 보고 용명 쫓아가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그렇죠. 근데 노년이 되면 그 요동치던 호르몬의 파도가 점차 잠잠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인생의 오후 혹은 진정한 해방의 시기라고 아주 멋지게 불렀어요. 사나운 폭군 같던 그 본능이라는 주인이 드디어 집을 나가고 비로소 내 영혼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상태라는 겁니다. 와, 노년을 호르몬이라는 생물학적 족수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시기로 본다는 해석이 이게 진짜 위안이 되면서도 엄청 신선하네요. 대단한 통찰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반론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가 막 철학적인 깨달음만으로 이 늙어가는 고독을 낭만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도 당장 몸이 아프거나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면 고독이고 해방이고 나발이고 다 지옥일 텐데요. 현실적인 방어막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만 늘어났다면 현대의 우리가 이렇게 그의 철학에 열광할 이유가 없겠죠. 그쵸. 그냥 배부른 소리네 하고 넘겼겠죠. 네, 그는 진짜 지독할 만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고독을 우아하게 즐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현실적 준비물을 강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체의 건강입니다. 뭐 약간 뻔한 이야기 같지만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진리죠. 맞아요.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 비위 맞추느라고 억지로 그 잦은 술자리 가서 간다 망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 얻을 바에는 차라리 사람들한테 미움받더라도 혼자 건강한 몸으로 산책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팩트 폭격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의 고독은 그냥 즉각적인 물리적 고통으로 변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내가 아프면 철학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첫 번째는 건강이었고 두 번째는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최후의 방패, 당연히 돈이겠죠? 네, 정답입니다. 자본이죠. 쇼펜하우어는 돈을 막 마실수록 목이 타는 바닷물에 비유하면서 경계하긴 했어요. 근데 동시에 비참한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성벽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돈이 성벽이다.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이 성벽을 허물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노후 자금 다 헐어서 미리 재산 물려주거나 아니면 막 불쌍한 친구 사정 봐준다고 돈 턱턱 내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다 나중에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시는 분들 진짜 흔하죠. 네,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돈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어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세상도 나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대접해준다는 겁니다. 남들이 뒤에서 저 사람 참 짠돌이다, 독하다, 수근거리든 말든 내 생존의 보루인 재산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는 것. 그것만이 늙어서 타인한테 비굴하게 손 벌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주 쐐기를 박은 거죠. 철학자가 오히려 구름 위를 걷는 소리가 아니라 이토록 돈과 건강이라는 서늘한 현실적 팩트를 딱 짚어주니까 이 철학에 더 큰 신뢰가 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나눈 깊은 논의를 하나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서늘한 통찰, 그리고 우리 무의식을 지배하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쇼펜하우어의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와,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그 귀한 시간을 무리한 사람들한테 억지 웃음 팔면서 낭비할 여유가 이제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 선을 넘으면 당장 그 3초의 서늘한 침묵으로 기선을 제압하십시오. 침묵으로 제압하라. 만만한 사람으로 방치했던 그 끔찍한 자학의 굴레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독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까칠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식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가장 고귀하고 지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아, 지적인 이기주의. 가슴에 콱 박히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착한 조연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딱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적당한 거리두기와 고독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찾는 법을 아주 심도 있게 탐험해 봤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찌릿하게 자극할 하나의 발칙한 상상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발칙한 상상이요? 네, 만약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오늘부터 당장 남을 배려한다는 그 착한 사람의 가식적인 가면을 일제히 벗어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오직 자신만의 고독과 이기적 자유,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만을 아주 철저하게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막 날선 가시를 바짝 세운 채 한겨울처럼 차갑게 꽁꽁 얼어붙어 버릴까요? 다들 이기적으로 변하니까요. 네, 아니면 역설적이돼도 억지스러운 감정 노동이나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가장 평온하고 조용하며 합리적인 유토피아가 될까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 질문이네요. 차가운 지옥일지 평온한 유토피아일지. 그쵸. 오늘 밤 여러분만의 그 안전하고 완벽한 고독 속에서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이 흥미로운 질문의 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